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를 아예 얼려버리는 거죠. 그 제3자 명의의 계좌도 지급정지가 될 수가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. A와 B의 이의제기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A와 B의 이의제기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A랑 B가 어떤 유형으로 엮였냐라고 하면은 이제 환전 유형으로 중간층으로 엮이게 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이때 이게 지급정지가 왜 됐냐, 그러니까 내 A와 B 입장에서는 왜 내 계좌가 막혔냐 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가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은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고 이 피해가 어마어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자기의 피해금을 회복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. 왜냐면은 사기단이 주로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피해금이 주로 대포통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신속하게 이 돈의 이동을 좀 잘라놔야 그래야 그나마 이제 피해자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이 돈을 인출해 가기 전에 자기 피해금을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게 일정 부분 소명이 되면은 이 피해자가 입금한 그 계좌를 아예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급정지라고 하고, 특히 이 계좌에서도 또 다른 계좌로 옮겨갔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계좌에서 일정 부분 어떤 큰 돈이 제3자에게 옮겨갔다라고 하면은 그 제3자 명의의 계좌도 지급정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법의 규정이 있는데요. 그래서 이 경우에 A랑 B 입장에서는 환전인 줄 알고 돈을 받았겠죠. 그리고 환전을 할 때는 누구 명의로 입금되는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환전하기로 한 액수만큼만 입금이 되면 그것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금된 액수를 확인을 하고 자기는 이제 외국 돈을 이제 이체를 해줬을 거예요. 근데 자기는 환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다라고 해서 지급정지됐다. 그래서 내 계좌가 완전 이제 막혀버린 거죠. A랑 B 입장에서는 이 계좌가 막힌 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찾기를 시작하겠죠. 그래서 이 법에서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은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경우를 풀어주냐, 실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자기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을 했었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은 물품 대금이다. 내가 물건을 줬고 그 물건의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거다 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죠. 환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당한 대가인 외국 돈을 지불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 유형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중간책으로 엮이는 대출 유형이니 알바 유형이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뭔가 대가를 지불한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사기 이용 계좌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당신의 계좌는 어쨌든 사기에 이용된 계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정지 상태가 계속돼야 되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은행의 입장인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A랑 B 입장에서는 환전 유형이고 자기가 외국 돈을 지불을 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때 승인될 수 있는 경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